nice to meet you all. My name is Irene.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ECK에서 OPIC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Irene입니다. 앞으로 25강에 걸쳐서 여러분과 OPIC 공부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저와 열심히 공부하셔서요. 꼭 좋은 성과 얻으시기를 바랄게요. 자,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요. 저와 함께 OPIC 시험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실게요. 자, OPIC이란 Oral Proficiency Interview Computer-Based Test라는 뜻으로요. 말 그대로 구사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기본적으로 면대면 인터뷰 방식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말은 뭐냐면은 저희가 시험에서 만나게 되는 에바 있잖아요. 그 에바가 정말 내 눈앞에서 저와 함께 인터뷰를 한다라는 형식의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요, 얼마나 응시자가 친화형 외국어 말하기를 하는지를 평가하는 게 이 시험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픽 시험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또는 토익 스피킹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영역이 무엇이냐면은 일반적으로 단순히 문법이나 어휘 등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라요. 그쵸? 그런 시험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얼마나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기본적으로 ETS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토플이나 토익 스피킹 같은 테스트는 문법 실수가 최대한 없어야 여러분이 고득점을 얻는 게 가능하세요. 하지만 오픽 시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저희의 플루언시를 체크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문법의 실수가 아주 약간 있더라도 정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대화를 유창하고 부드럽게 이끌어 가실 수 있다면은 그 부분이 조금 더 점수를 고득점 얻으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픽이 무엇을 정말 측정하는 시험인지를 한번 알아봤고요. 자, 오픽 시험의 등급에 대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아마 지금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중급자 이상으로 모두들 아마 IH 영역을 희망하고 수업을 들으시고 계실 텐데요. 자, 기본적으로 오픽은 Novice, Intermediate, Advanced 레벨의 세 등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 등급 안에서도요, 다시 한번 Novice Low, Novice Mid, Novice High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지고요. 이제 가장 많이 학습자분들이 점수를 얻어가는 영역이 사실은 Intermediate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역시나 Intermediate에서도 Intermediate Low, Mid, High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장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는 게 AL 레벨인 Advanced Low 레벨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요. 그 등급별로 여러분들이 구사하셔야 되는 언어의 성격이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비스 같은 경우는 거의 단어 나열만 하는 수준이고요.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사실은 시험에 응시를 하지 않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짧게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나비스 하이 정도를 받아가시면 되고요. 내가 그래도 자기소개 정도는 할 수 있다. 뭐 세네 개의 단어를 나열해서 문장을 만들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인터미디엇 로우나 인터미디엇 미드에서 이렇게 약간씩 왔다 갔다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미디엇 로우와 미드의 가장 대표적인 영역은 뭐냐면요. 일상적인 소재를 우선 기반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가능해져야 되고요. 이제 그 이상에서 인터미디엇 미드로 넘어가려면은 어떤 개인적인 상황에서 문장을 여러 개 나열하면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Intermediate High, 말 그대로 IH 레벨은 무엇을 요구하는지 한번 자세히 봐볼까요? 자, 개인에게 익숙하지 않거나 예측하지 못한 복잡한 상황을 만났을 때도 상황 설명이 가능한 상황이 돼야 되고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째, 발화량이 많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복잡한 상황이나 어떤 문제 해결 능력, 이것을 측정하는 게 돌발 문제와 롤플레이 문제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요. 발화량이 많아야 되고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셔야 되는 부분을 제가 수업 시간에 걸쳐서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요. 여러분이 만약에 인터미디엇 수준으로
대답을 하시게 되면 그 말은 대답하신 그 답변 안에 50에서 80단어 정도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목표를 하고 있는 IH 레벨 같은 경우는 한 문제당 대답하시는 그 답변 안에 100단어 이상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말은 말을 너무나 천천히 하시거나 바로 하시는 양이 너무 짧고 문장 구조 자체가 너무 짧으면 저희가 고득점을 얻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나중에 혹시 IH를 취득하시고 나서 AL을 목표로 하신다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한 대화에 50단어 이상이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제가 고급스러운 문장이나 그러한 것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발화량이 많아진다는 것. 결국은 스피드가 조금만 빨라져도 여러분이 등급을 하나 더 올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 등급 중에 저희는 IH를 목표로 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픽의 전반적인 시험 진행 방식에 대한 걸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한 번 정도는 아마 오픽 시험을 이미 응시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픽 시험장에 들어가시게 되면은요, 오리엔테이션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 말은 이제 그 시험에 딱 들어갔을 때 컴퓨터 화면에서 오픽 시험은 무엇입니다. 뭐 어떻게 진행이 될 겁니다. 라는 식으로 사실은 저희가 이미 뭐 알고 있는 내용들이 설명이 되죠.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 백그라운드 서베이 섹션이 되겠죠. 자, 여러분이 나의 직업은 무엇이고 나는 취미생활로 무엇을 해 이런 내용들을 체크하시는 영역이 나올 겁니다. 자, 그렇게 백그라운드 서베이에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는 셀프 어세스먼트. 자, assessment라는 뜻은 여러분 평가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이 시험을 보시기 전에 저는 이 정도 레벨로 질문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고 고르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전반적으로 에바가 등장해서 오픽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샘플 퀘션즈를 들으신 다음에 실제 시험에 응시를 하시게 되는 거겠죠. 그쵸? 자, 그러면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본 시험에 실제로 들어가시게 되면은요, 파트가 1과 2로 나뉘게 됩니다. 자, 이 차이는 뭐냐면은요, 문제를 들어가셔서요, 앞부분에는 개인 맞춤형 질문이 등장을 할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저희가 취미는 뭐예요 하고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그걸 기반으로 하는 질문이 약 7문항 정도 출제가 될 겁니다. 자, 여기서는요, 여러분, 질문 청취가 2회씩 가능하다는 거. 그쵸? 한번 에바가 한 질문을 들었는데 뭐라 그런지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다시 한번 청취가 가능하시고요. 최대 2회까지만 청취가 가능하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다른 토익 스피킹 시험과는 다르게 이 오픽에는요, 여러분, 준비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에바가 질문을 하자마자 저희는 바로 대답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한 7문항 정도를 대답을 하시고 나면은요, 아까 여러분이 고르셨던 난이도 재조정하는 그 섹션의 질문이 다시 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뭐 좀 쉬운 걸로 넘어가셔도 되고, 좀 어려운 걸로 고르셔도 되고, 아니면 동일한 등급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서요, 개인 문제보다는 여러분의 취미생활과 상관없는 돌발 문제라든가 또는 롤플레이 문제가 출제가 될 예정이고요. 시간은 맥시멈까지 사실은 7문제가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문항이 5에서 8문항이라고 한 이유는 여러분의 답변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총 시험 응시 시간은 40분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안에서 여러분이 앞부분에서 할애를 많이 하셨다면 뒷부분에서 문항이 조금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요,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제가 시험을 응시하시기 전에 난이도 조정을 저희가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요렇게 화면이 뜨게 될 거고요. 총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라고 부르고요. 저희가 이걸 번호로 1, 2, 3, 4, 5, 6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만약에 1을 고르시면은요, 단어를 10개 이하 수준으로밖에 얘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여기는 선택을 하지 않으시고요. 그렇게 되면은 나비스 레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많이 선택을 하시냐면 이 3에서 4 섹션을 많이 고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를 고르시게 되면은 인터미디엇 레벨에
결과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IH 이상을 받으시려고 하면은 최소한 4, 그쵸? 난이도 조정에서 항상 4번을 고르시고 중간에 재조정을 하실 때도 다시 한번 이 4섹션을 고르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4섹션이 뭐냐? 일상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대화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또한 원하는 질문도 할 수 있는 수준, 그러니까 제가 에바에게 다시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좀 더 임기응변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IH를 취득을 하시고 나는 최고 난이도인 AL을 취득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난이도 조정에서 항상 5, 5를 고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시험에 응시하실 때 최소한 4레벨 이상을 고르셔야 IH 이상이 획득이 된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시험을 여러분들이 난이도 조정을 하고 넘어가시면은요, 이렇게 에바가 뜨게 될 거예요. 자, who is Eva? 에바는 누구냐군요, 여러분. 여러분이 시험을 응시하는 내내 이 화면이 뜨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게 될 여성의 이름입니다. 예, 그래서요, 여러분이 질문을 고르시게 되면요, 에바가 질문을 저희가 이제 헤드셋에 들리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이 충분히 한 1분 30초에서 2분 30초 정도 대답을 하고 나시면은 이 컴퓨터가 자동으로 총 응시 시간을 문제별로 나눠서요. 이런 식으로 보여줄 거예요. Time for a new question. 이 말은 지금 너 충분히 대답했으니까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지 않을래? 라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에바가 질문을 할 때 이런 표시가 뜨면은 Next 버튼을 누르시고 그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조심하셔야 될 응시시험에서 응시를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 답변의 길이는요, 문제당 최소 1분에서 길게는 2분 또는 2분 30초 정도를 할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문제당 질문을 저는 최소 2분 정도는 대답을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변당 발화량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말하시는 시간이 조금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이 높은 점수를 얻으시는 데 좀 더 유리하겠죠. 그쵸?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당연히 정확한 문법을 구사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서 저희가 마이너스 점수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문법을 사용을 해주시고 정확한 표현 을 활용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다만 그렇게 두 가지를 다 하셨다고 해서 높은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 질문에 적합한 논리적인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발음 부분에서 메시지 전달이 명확하게 되도록 좀 연습을 해주시면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뭐 L 발음 대 R 발음을 너무 헷갈리게 하신다면 듣는 사람이 이게 지금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단어가 뭐지? 하면서 약간 메시지 전달이 명확하지 않게 될 수도 있으니까는요. 발음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시간 분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아까 문제가 출제가 되면 맥시멈 2회까지 청취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2회를 청취한다고 해서 점수가 내려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를 2번 듣기를 하시게 되면은 그 말은 결국 여러분이 주어진 40분 안에서 답변하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처음 들은 질문에서 여러분이 대답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에바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좀 감이 잡히지 않는다. 그럴 때만 다시 한번 청취를 하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요. 질문 유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부분에서는 여러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문항이 질문이 될 거고요. 자, 여러분이 IH를 목표로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후반부에 들어가시면은 돌발 질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돌발 문제도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다 다뤄드릴 예정이기 때문에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중간에 난이도 조정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제가 처음에 4를 골랐다가 그 다음에 3으로 내려도 여러분 점수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하시게 레벨을 조정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IH를 원하신다면 무조건 4 이상을 유지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AL 이상이 목표라면은 5에서 5를 꼭 추천해 주시기를, 그러니까 선택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의사항은요. 시험 중에는 필기 도구가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요. 에바가 질문을 하면은요. 저희가 준비 시간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굳이 필기 도구의 사용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 나오자마자 무조건 바로바로 좀 대답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항상 연습을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저희가 중요한 오픽의 서베이 조사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 여러분, 자 여기 섹션이 참 재밌는 게 여러분의 사실 개인적인 취미나 어떤 직업적인 백그라운드와 상관이 없이요, 제가 여기서 체크해주고 있는 문항을 항상 고르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는 이유가 있어요. 자, 한번 보시면은요, 자 여러분 지금 어느 부분에 종사하고 있으세요? 네, 직업이 없으신 거죠. 왜요? 지금 여러분 뭐 승진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무조건 일을 하지 않고 계시다라고 고르시고요. 그 이유는 이렇게 고르시면 회사 관련 질문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이제 준비할 수 있는 문항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대한 피할 수 있는 문제는 피하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르시게 되면은 회사 관련 질문은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직업이 있다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더라도 그때는 일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이라고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역시나 직장 관련 질문이 나오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부하 직원을 관리하는 직업 관리직인가요? 뭐 혹시 높은 임원직을 갖고 계시더라도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1번부터 이 밑에까지는요. 전부 다 회사 질문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니까는요. 꼭 이대로 기억을 했다가 체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요. 직업이 없기 때문에 그럼 학생입니까? 학생도 아닌 거죠. 왜냐하면 학생입니다 라고 체크를 하시면은요. 또 학교 관련 질문이 나오거든요. 캠퍼스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 뭐 교수님과 무슨 어려움이 있진 않았니? 막 이런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요. 저는 학생도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예를 들어 강의를 듣고 있는 목적, 뭐 영어 수업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랬을 때 그 이유는 어학 수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강의를 듣는 목적은 전부 다 어학 수업을 목적입니다 라고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오픽 자체가 언어 수업이기 때문이겠죠. 그쵸? 자, 그렇게 하고 넘어가신 다음에요. 살고 계신 곳은 어딥니까? 라고 했을 때요. 뭐 살고 있는 곳은 개인주택이나 아파트 거주 또는 가족과 함께 있다라고 이제 표시를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이 이제 취미생활 섹션으로 넘어가는 건데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이 실제로 하고 싶은 취미생활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체크를 하면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저희가 답변을 준비할 거고 대답을 할 거기 때문에 꼭 이 12가지 항목을 기억을 하셔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영화 보기고요. 두 번째는 공연 가기, 세 번째는 캠핑 가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공원회를 갈 거고요. 그 다음에는 해변회를 가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하나, 둘, 셋, 넷, 5개를 표시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셔서는요. 그 다음에는 요리와 독서하기를 두 번째 섹션에서 골라주시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운동을 할 때는요. 조깅과 걷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아마 감이 오실 거예요. 공원 가기를 하면은요. 공원에서 조깅을 하고 걷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연계가 있는 걸 저희가 체크하는 부분이니까는요. 꼭 이대로 유지를 해주시고요. 마지막 섹션은 여행이나 어떤 출장을 가실 때도 여러분 저희는 국내 여행, 해외 여행 그리고 또는 집에서 보내는 휴가까지 갈 거예요. 자, 집에서 보내는 휴가를 체크하는 이유는요. 어머, 집에서 휴가 때 뭐하니? 라고 하면은요. 저희가 앞에서 체크했던 나는 집에서 영화를 봐. 나는 집에서 독서를 하곤 하지 하는 식으로 다른 답변에서 외우셨던 답변으로 이 문항도 대답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집에서 보내는 휴가, 국내 여행, 해외 여행까지 하시면 총 12문항을 체크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 12문항이 무엇이었는지 기억을 하셨다가 본인의 취미와는 조금 다르더라도 꼭 이렇게 체크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렇게 전반적인 오픽의 내용에 대해서 저와 함께 공부를 해보셨는데요. 예, 다음 강의에서는 오픽을 공부하시고 시험을 보실 때 좀 더 높은 점수를 받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